앞에 잠시만 보세요. 이제 오늘 연습하실 게 일단 세무 나가기 전에 한번 연습을 해야 돼서,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몇 가지 있었죠? 세 가지 있었죠. 그래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이 있는데, 계산 문제로는 상호 배부법이 나온 적은 아직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연습은 요 두 가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직접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어떨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를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단계.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뭐요? 복잡. 그래서 여기에서 요 두 가지 연습을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좀 전에 나눠드린 거 있죠. 그래서 위에 거는 저하고 같이 보고 밑에 거는 풀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실 거는 직접 배부법 먼저 볼 거예요. 무슨 배부법이요? 직접 배부법. 그래서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조가 직접이에요. 그리고 보조는 간접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가액의 주목적이 뭐냐면, 이 간접을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왜냐면 직접은 어차피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간접은 혼자 썼다 같이 썼다? 같이 썼다. 같이 썼으면 뭐 해야 돼요? 나눠야죠. 그래서 우리 같이 밥 먹으면 나눠서 내고, 엘리베이터 같이 사용하니까 뭐예요? 나눠서 사용료 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간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접 배부법이라고 나오면 배부해 주실 때 간접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직접 배부법의 뜻은 간접에다가는 배부를 안 하고 어디에다가만 배부하겠다는 뜻이에요? 직접에다가만. 그래서 무슨 배부법이라 그래요? 직접 배부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지만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배부법일 때요? 직접 배부법.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S1이 현재 21,000원 있어요. 그래서 요 21,000원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20%, 50%, 그 다음 몇 프로예요? 30%예요. 근데 요 30%는 간접이니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20하고 몇만 남죠? 50만 남죠. 그러면 20하고 50 더하면 얼마예요? 70. 그래서 70분의 몇이요? 20 하면 6,000원이 P1. 6,000원이 P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000원 곱하기, 그러니까 항상 제가 분수 써드릴 때는 밑에는 그 기준의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해당되는 거. 그래서 여기는 P2는 70분의 50이잖아요. 그러면 만 얼마요? 5,000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S1 구했으니까 S 뭐 구해야 돼요? 2. S2는 35,000원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40, 40, 20인데 20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배부법이기 때문에? 직접 배부법. 그러면은 40, 40이니까 80분의 몇이요? 40. 17,500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아요. 어차피 40, 40 똑같으니까. 그래서 80분의 몇이요? 40. 그러면 여기도 17,000 얼마요? 500원. 이렇게 구하는 걸 무슨 배부법이라 그래요? 직접 배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밑에 보시면 A, B, C, D 있으시죠? 네. 직접 배부법 한번 구해보세요. 3분 후에 맞출게요. 그리고 세무 때에는 꼭 계산기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접수하고 주무셔야 돼요. 땡땡시에. 네, 오늘 접수해요. 11월 4일부터니까. 11월 4일 땡땡시니까 오늘 꼭 접수하고 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일 아침에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직접 배부법이라고 나오면 보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C가 현재 얼마 있어요? 20만원 있어요. 그 다음에 80분의 몇이에요?
30이죠. 그러면은 75,000원 나오나요? 75,000원이 A. 그 다음에 20만원 곱하기 80분의 몇이요? 50. 그러면 12만 5천원 나오죠. 요게 어디요? B. 그 다음에 D도 나눠주셔야 돼요. 왜냐면 간접은 자기가 가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0만원을 나누는데 원래는 50대 30대 20인데 20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80분의 50. 그래서 30만원 나누기 80 곱하기 50 하면 18만 7,500원 나와요. 요게 A. 그 다음에 30만원 곱하기 80분의 몇이요? 30 하시면 11만 2,500원. 요게 어디요? B. 그래서 얘는 할만해요. 실제 시험 때 나와도.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거는 이제 단계배분법 할 겁니다. 무슨 배분법이요? 단계배분법. 그래서 단계배분법의 특징은 배부 뭐를 정한다 그랬죠? 순서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단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다 없어. 그러면 요게 직접 배부예요. 무슨 배부요? 직접 배부. 그 다음에 요렇게 일부만 있어. 그러면 요게 단계 배부예요. 왜냐면 단계는 절충이라 그랬잖아요. 중간. 그 다음에 다 있어. 그러면 요게 무슨 배부가 되는 거예요? 상호 배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다 없어. 그러면 요게 무슨 배부라고요? 직접 배부. 다 있어. 그러면 상호 배부. 일부만 있어. 그러면 뭐라고요? 단계 배부. 왜냐면 단계가 가운데거든요. 절충이 중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총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S1. 그래서 S1은 21,000원 곱하기 요때는 다 나눠주는 거예요. S1 먼저 배부할게요. 그러면 100분의 여기 보시면 몇이에요? 20. 그래서 100분의 20 하면은 4,200원 나와요. 요게 P1. 그 다음에 두 번째 21,000원 곱하기 여기는 100분의 몇이요? 50. 그러면 1,500원 나와요. 요게 P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000원 곱하기 100분의 30. 그러면 6,300원 나와요. 요게 S 몇이요? 2. 그러니까 처음 배부해 줄 때는 다 배부해 주는 거예요. 요렇게. 처음에는. 어떻게 해 주는 거라고요? 처음에는 다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요게 키포인트예요. 뭐가 키포인트냐면은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S1 배부했으니까 S 몇 배부해야 되죠? S2 배부해야 되는데 요게 키포인트예요. 뭐냐면은 지금 S2가 얼마 갖고 있죠? 35,000원 있죠. 근데 좀 전에 S1한테 얼마 받으셨어요? 6,300원 받았죠. 이것까지 배부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보조는 자기가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다가 6,300원을 더해요. 6,300원을 더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원래는 40대 20%죠. 근데 20% 마지막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40.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35,000원에다가 6,300원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80 곱하기 40 하면 26,50원 나와요. 요게 P1하고 P2 다 똑같죠.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밑에 것도 해볼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세요. 다 없으면 무슨 배부라고요? 직접. 다 있으면 상호. 일부만 있으면은요 단계. 그래서 아까 단계 배부법이니까 처음에 이렇게 다 배부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부해 주실 때 특징은 요 S1에서 받은 거 있죠. 이것까지 같이 뭐 해 주셔야 돼요?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열어 놓을 테니까 요거 보시고 참고하셔서 밑에 있는 뭐 하세요? A, B, C, D 있죠? C 먼저 배부하세요. 뭐 먼저 배부요? C 먼저 해보세요. 참고로 이 계산 문제보다 이게 더 잘 나와요. 이게 더 잘 나와요, 시험은. 근데 계산 문제를 준비 안 할 수는 없어요. 내긴 내니까.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뭐 먼저 배부할 거라고요? C 먼저. 그래서 C가 현재 20만원 있죠. 그래서 곱하기 30, 50, 20이니까 100분의 몇이요? 30. 그러면 6만원 나와요. 요게 A. 그 다음에 20만원 곱하기 100분의 몇이요? 50. 그러면 10만원 나와요. 요게 B. 그 다음에 20만원 곱하기 100분의 몇이요? 20. 그러면 4만원 나와요. 요게 D. 그 다음에 D를 배부해야 되는데 D는 30만원인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좀 전에 얼마 받았죠? 4만원 받았죠. 얘까지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20은 있다 없다? 없다. 배부해주고 얘는 이제 빠이빠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50에 30이니까 몇이요? 80분의 50. 그래서 계산기가 좀 필요합니다. 34만원 나누기 80 곱하기 50 하시면 21만 2,500원 나오나요? 요게 A. 그 다음에 30만원 더하기 4만원 곱하기 80분의 몇이요? 30. 그러면은 12만 7,500원. 요게 어디에요? B. 끝.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나오긴 하니까 연습을 한번 해본 겁니다.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전산 세무 2급을 나갈 건데요. 문제라기보다는 겹치는 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는 특별한 건 안 하고 문제 위주로 볼 겁니다. 근데 재무회계 쪽에서 추가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되는 게 하나 있다고요? 추가.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재무회계에서 하나 추가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내일 쪽지 시험 볼 거예요. 쪽지 시험 또 한 3, 4일 정도 볼 겁니다. 그래서 뭐 볼 거냐면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변경이 뭐 하는 거죠? 고치는 거죠. 네, 고치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의 변경이 있고 추정의 변경.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책은 뭐냐면 우리 법 만드는 게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서 정책 만들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법이 바뀌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선입선출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정책의 변경이라고 하는데 감가상각 방법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우리 감가라는 게 가격이 뭐 하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 가격이 줄어드는 게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부정확하죠. 맞죠? 여러분들 차를 1년 동안 끌고 다니면 가치가 얼마 정도 줄어든다. 이거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부정확한 거 요거예요. 추정.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나 앞으로 이제 뭐 집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자동차 같은 거 팔 때 깎잖아요. 막 사람들이 여기 기스 났으니까 10만원, 여기 뭐 부딪혔으니까 20만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없어요. 그냥 지 맘대로 떠드는 거예요. 솔직히. 맞죠? 기스가 몇 센치 나면은 얼마 깎아야 된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기스 나셨네요. 5만원 깎아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추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추정치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이건 예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은 정책이 아니고 어디예요? 추정이에요. 그리고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적용하는데 이 소급법이 뭐냐면 예전 것까지 고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어쨌든 뭐 위드 코로나로 바뀌긴 했지만 저기 그 뭐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국가에 요구했었던 게 이거였잖아요. 소급 적용하는 거는 좋은데 100%다 소급 적용해달라. 그 얘기가 뭐냐면 옛날 거 다 뭐 해달라? 인정해달라. 그리고 국가에서는 몇 프로까지만 인정해주겠다? 80%까지만. 네, 지금 그걸로 아마 계속 싸움이 날 거예요. 근데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100% 이해는 못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만 힘들었었던 건 아니긴 하죠.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긴 했었으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잘린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네. 그런 사람들은 지원금 없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지원금 있고 맞잖아요. 어차피 재난지원금은 거의 다 줬잖아요.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몇몇 분들 빼놓고. 근데 난 받기 싫었어요. 나도 안 받는 쪽에 들어가고 싶었어. 근데 그러려면은 재산이 꽤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감가나 대손처럼 정확한 수치가 아닌 걸 추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감가가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부정확하죠. 그 다음에 대손이 뭐 못 받는 거죠? 돈 못 받는 건데 이거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부정확하죠.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써요. 그래서 전진법은 뭐냐면 옛날 거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만 보고 가는 게 뭐예요? 전진. 그래서 옛날 거는 신경 안 쓴다. 올해 거부터 바뀐 걸 적용하는 걸 전진법이라고 하는 거고, 소급법은 언제 것까지 고치는 거예요? 옛날 것까지 고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회계에서. 그래서 예전 것까지 손대라. 그래서 저도 몰랐었는데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우리 4대 보험 내잖아요. 4대 보험 안 내다가 걸리면 5년치 소급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직원 한 명 거를 안 내고 있었어.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한 거죠. 신고 안 하다 걸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 회사에 4년 다녔어. 그러면 4년치 다 내야 돼요. 예전에 저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저희 거래처는 아니었고 거래처 중에 하나가 걸렸어요. 근데 그래서 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세무사가 국세청 출신이었거든요. 연락이 왔어요. 너네 걸렸다. 그래갖고 조사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4대 보험공단에서 너네 조사 나갈 거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폐업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 내버렸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러면 없잖아요. 폐업됐으니까. 그러니까 알아본 거죠. 자기가 국세청에 아는 사람 많으니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갖고 돈 얼마 받고 폐업해갖고 마무리해서 끝났죠. 안 그랬으면은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학연 지원이 중요한 거예요. 학연 지원은 안 없어져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연 지원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돼요. 그리고 다 물려줄 거잖아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물려주는 비율이 높잖아요. 네, 어쨌든 학연 지원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좋은 대학 나오면 학연 괜찮아지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저희 처남 공무원이라 그랬잖아요. 건대 나왔는데 건대 출신에 없어요. 고시패스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한 두세 명 밖에 없대요. 처음에 갔을 때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직장 상사분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완도분이세요. 장인 어른이. 근데 직장 상사분 중에 한 분도 완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편하게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도 똑같아요. 일반 사회나. 오히려 거기도 심할 거예요, 아마. 학연 지연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회사 다닐 때
전라도 말부터 해서 경상도 언어, 충청도 언어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한테 가서 경상도 말하고 충청도 사람한테 가서 충청도 말하고 그게 다 먹고 살려고. 근데 젊으신 분들은 은근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죠. 나만 잘하면 될 것이다.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김태희 봐요. 서울대 나와서 거기까지 올라간 거지. 내가 봤을 때 그분 서울대 안 나왔으면은 지금 그만큼은 못 올라갔을 것 같아요. 처음에 떴을 때 서울대로 떴잖아요. 솔직히 연기 잘해서 뜬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줄을 잘 세야 돼요. 그리고 원가에게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패스하고 부가가치세부터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특징 외웠었죠. 그래서 거기 239페이지 보시면 특징 있으시죠? 요거는 회계나 세무나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접세 맞고 무슨 세 아니에요? 직접세 아니죠.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고,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고 전단계 거래공제법 아니고, 소비지국 무슨 원칙이요? 과세원칙 맞고, 생산지국 과세원칙 아니고. 겹치는 것들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40페이지 특징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240페이지 보시면 납세 의무자라고 있습니다. 무슨 의무자요? 납세 의무자. 그래서 일반적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예요. 그래서 사업자 아니면은 부가세 낼 일은 있다 없다, 일반적으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영리목적성 유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리목적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영리단체든 비영리단체든 다 세금은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저희가 AT도 공부할 거잖아요. 그래서 AT도 내일부터 원서 접수해요. 네. 원서 접수는 같이 하는데 시험은 일주일 차이 나요. 전산회계가 먼저고 일주일 후에 AT 시험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물어보셨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오후에 보는 전산회계 1급이 합격자가 조금 더 많아요. 합격률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있어요. 대부분 요즘엔 전산회계랑 전산세무랑 같이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12시 반에 세무를 먼저 보잖아요. 세무 2급을. 그러면 전산회계 1급 볼 때 조금 마음이 어때요? 편해요. 왜요? 앞에서 시험을 한번 겪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회차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목표는 전산회계 1급이 아니고 전산세무 몇 급이에요? 2급이죠. 그럼 이게 한번 겪어본 거랑 완전 처음이랑은 긴장도부터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특별회차가 오히려 나을 것이고, 근데 특별회차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합격률은 오후에 보는 전산회계 1급보다는 떨어져요. 한 5에서 10% 정도. 수준은 비슷비슷하죠. 근데 그거는 있죠. 두 개 문제가 서로 달라요. 똑같은 시험이다 그러면 괜찮을 건데, 근데 똑같은 시험이면 또 이제 컨닝하고 하니까. 그래서 완전히 시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어렵다는 시험장 가서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제가 봤을 땐 본인 스케줄, 본인 몸 상태. 그래서 나는 오히려 오전에가 좀 더 머리가 맑아. 오전에 보시고. 나는 오후가 좀 더 좋아. 그러면 오후에 보시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산세무 2급이 어차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번 겪은 거랑 안 겪은 거랑 차이는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AT도 접수하시고
근데 AT는 참고로 한 2, 3일 지나도 자리가 있어요. 왜냐면 AT는 이렇게 준비하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한다라고 써 있는데 하기는 해요. 대부분 한 2, 3일 정도, 3, 4일 정도.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시간 중에 4개를 한다? 그러면 하나당 몇 시간이에요? 50시간이에요. 하나당 50시간이면 열흘 조금 더 되는데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4개 따게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그 대신 숙제를 집에 가서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씩 해야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3개예요. 4개가 아니고 TAT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TAT는 그거 시험 끝나고 저희 한 1주인가 2주 시간 남거든요. 그때 이제 나중에라도 보실 분 있으시면 볼 수 있게끔은 준비를 해드릴게요. 근데 바로는 힘들어요. 일주일 만에 FAT 1급은 가능한데 TAT는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영리 목적성 유무랑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계속적이고 뭐라고 쓰여 있죠? 반복적. 계속적이고 뭐여야 돼요? 반복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벼룩시장 이런 데에서 거래하는 건 부가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왜냐면 계속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업자의 분류,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세금 내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 면제받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 그 다음에 과세는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간이과세자 꼭 기억하세요. 앞 시험에서도 나오긴 했는데 얘는 아마 올해 7월부터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서도 사이사이에 종종 나올 거예요. 왜냐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개인만 되고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얼마라고요? 8천만원 미만.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이 안 되면 뭐 발행할 수 있다고요? 영수증. 그러면 4,800이 넘으면 뭐 발행할 수 있어요?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4,800만 원이 안 되면 영세한 분들로 봐서 요 분들은 납부도 뭐예요? 면제해줘요. 왜냐면 얼마 안 돼요. 4,800만 원 안 되면 내봤자 얼마 안 내요. 그 국가에서도 어떻게 보면 선심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걷어봤자 큰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저소득층한테 세금 많이 걷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합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 중에 4,800만 원어치 못 팔면 진짜 작은 사업체예요. 대부분 1인 사업체. 혼자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는 요거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면세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인정 못 받고요. 일반 과세자가 계산서 발행하면 인정 못 받아요. 왜요? 완전 다르잖아요. 단위 자체가. 그래서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건 일반 과세자가 되고 면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간이 과세자는 얼마 넘으면 발행할 수 있다고요? 4,800 넘으면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옛날엔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됐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모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고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인데요. 과세기간은 전산세무 2급 공부하시면 잊어먹을래야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과세기간 보시면은요. 과세기간 보시면 우리 1기 거기에 있어요. 242페이지에. 그래서 우리가 1기 예정 그러면 1월 1일에서 3월 31일, 신고 및 납부는 4월 25, 1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6월 30, 신고 및 납부는 7월 25.
그다음에 2기 예정은 7월 1일에서 9월 30, 신고 및 납부는 10월 25. 그다음에 2기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신고 및 납부는 1월 25. 근데 시험 문제는 이제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저기 241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시면 폐업하는 경우, 뭐 하는 경우요? 폐업하는 경우. 그래서 보시면은요, 폐업하는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 이거 잘 나와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며칠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2페이지 3번에 부가가치세 신고납수일지 있거든요. 요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참고로 부가가치세 이론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엄청 넓은 데에서 무려 3개 나오거든요. 전산세무도 3개 나와요. 전산회계도 3개 나오고. 그래서 우리 1차 목표는 외운 거에서 나오는 건 웬만하면 다 맞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목표는 3개 중에 1개 이상이 목표기는 해요. 찍든 풀든. 왜냐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쉽게 나올 때에는 외운 거에서 다 나올 때 있고, 어렵게 나올 때에는 다 이해해야 될 때 있고. 우리나라는 신고납부 제도예요. 무슨 제도라고요? 신고납부 제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업장 소재지에다가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집은 인천인데 사업은 서울에서 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부가세는 인천에다 내는 거고요. 거꾸로 썼구나. 부가세는 서울에다 내는 거고 소득세는 인천에다 내요. 왜냐면 소득세는 내가 사는 지역에다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부가세는 어디에다 내요? 사업장이 있는 곳에다. 그래서 서울이 부자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 많이 걷잖아요. 세금 많이 걷으니까 서울시 자체가 돈이 많죠. 업체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들 서울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서울 집값 내리는 방법이 있다고. 회사를 지방으로 옮겨버리면 된다고. 그 말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회사 때문에 서울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칙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이 잘 되면 하나 할까요? 여러 개 할까요? 여러 개 하죠. 그러면 다 따로따로 신고 및 납부하는 거예요. 원칙은. 근데 왜 이러냐면 옛날에는 이 부가가치세법이라는 건 지금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통신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무서하고도 연락이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신고했었고,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두 번째로 주사업장 총괄납부.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신고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신고는 따로따로. 그 다음에 납부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사업장에서. 그래서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뭐 한다? 납부한다.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모든 업무를 한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에서, 개인은 주사업장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단위라고 있으시죠. 단위가 뭐냐면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센티미터하고 미터하고는 덧셈 뺄셈을 못하죠. 단위가 뭐하니까요? 다르니까. 그러면 우리 단위 맞춰주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의 뜻은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몇 개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의 특징은요. 사업자 등록증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은 한 부만 발행해줘요. 한 군데 것만. 왜냐하면 여러 개 발행할 필요가 없죠. 왜요?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볼 거니까 한 군데에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따로따로 하는 게 편해. 그러면 원칙으로 가는 거고, 우린 납부만 한 군데에서 할래? 그러면 주사업장 총괄납부로 가는 거고, 우린 모든 업무를 한 군데에서 볼 거야.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자 단위과세제도가 가능한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요. 뭐요? ERP. 그래서 ERP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되게 멋있어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ERP 그러면 멋없는데 한국말로 쓰면 되게 멋있어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근데 별거 없어요.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데이터를 싹 다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하자. 이게 생긴 이유는 그거거든요. 뭐냐면 사람들 머릿속에 있잖아요.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수인계를 하거나 이 사람이 그만뒀을 때 연결되는 부분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컴퓨터에 넣어서 다음 사람이 오더라도 이게 이어질 수 있게끔. 말은 좋은데 대부분 회사들이 이 ERP 쓰다가 포기해요. 왜냐면 이게 마인드적인 문제도 있는데 ERP라는 새로운 게 들어오면 일해야 될 게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늘어나죠. 근데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거의 다 맥스인 상태에서 이거를 던져주다 보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돈을 들어가면서 뭔가를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돈은 안 쓰려고 하고 좋은 거래니까 정착은 시키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죠. 그러니까 엇박자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대부분 사장님들이 그래요. 돈은 안 쓰고 싶고. 왜냐면 안 써야 내가 그 돈 가져가니까. 근데 뭔가 안착시키려면 돈을 써야 돼요. 이런 거라도 해야죠. 입력하면 얼마 줄게. 아니면 직원 뽑아서 너는 이것만 입력해.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 새로 하려면 쉽지 않아요. 저도 해봤지만.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43페이지까지만 보고 쉴게요. 거기 보시면 직매장과 뭐 있죠? 하치장 있습니다. 그래서 직매장과 하치장. 그래서 직매장은 요렇게만 기억하세요. 사업장이 맞아요. 직매장은 사업장이 맞고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래가 있으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무조건 뭐가 붙어요? 세금이 붙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세금 내라 그러면 재밌어요. 밑에다가 그냥 일명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죠. 아무 생각 없는 놈들은 꼭 밑에다가 문제양 때문이야. 이런 얘기 쓰는데 그 세금은 몇십 년 전부터 내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놈의 나라가 안 돼요. 잘했으면 잘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꼭 누구 때문이야. 근데 그게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대통령 했었던 사람은 다 욕해야죠. 이게 좀 이상해요. 사람들이 이제 무조건 한쪽 편에 서갖고 싸울 생각만 해.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저처럼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허경영 찝는 거예요. 진짜 보십시오. 내년 대선 때 웃기는 결과 나올 거예요 아마. 이러다 진짜 허경영 씨가 3등 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여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매장은 뭐냐면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거래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세금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치장은 물건을 보관만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거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세금 안 내도 돼요.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박람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건 기존 사업장의
포함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박람회에서도 거래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 짧게 하잖아요. 뭐 하루나 이틀, 뭐 일주일이나 한 달 이런 식으로 짧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업장을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거래는 하니까 물건 팔면 기존 사업장에 뭐해서 세금 내라? 포함해서 세금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거래를 하니까 뭐는 걷어야 돼요? 세금은 걷어야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